네, 강한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민감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증시였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수의 상승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 앞두고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 특히 다우지수가 엄청 강하게 가서 오늘 국내 증시도 잘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높이 올라온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기대를 하면 우리가 이제 가끔 미국 시장이 막 올라오면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막 또 우리 시장 오늘 기대했는데 뭐 이런 아쉬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 미국 시장도 강하게 뭐 2%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죠. 근데 이제 완전히 제거는 아니다. 지난주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이걸 알고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항상 지금 가다 보면 시장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보면은 저점을 이렇게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제 대외적으로 뭐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좀 발생될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계속 지지라인 잡고 올라온다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된다. 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는 것도 뭐 좀 빠져나간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뭐 많이 들어왔던 25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저점에서 10조, 뭐 8조 그런 걸 보고 뭐 12조, 15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다. 그게 더 포커스 맞추는 게 우리의 이제 뭐 투심을 좀 안정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문가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미국 시장 오르면 야, 오늘 좀 괜찮겠지 하고 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네, 시장을 시작을 하는데 네, 항상 기대하면 조금씩 엇갈리는 게 나오죠. 근데 잘 보면 우리 시장이 그동안 견조하게 올라오고 흐름 좋게 왔던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이 정도 0.4 네,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흐름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론, 네, 이제 동결이죠, 동결. 뭐 스킵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지만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어디선가 조금 안 좋은 약간 스트레스성 요소들이 나옵니다. 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이슈도 또 다시 나오고 미중 갈등 이슈도 또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조금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변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 오늘 보면요. 좀 쉬어가는 흐름의 반도체 하지만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삼성전자 좀 유의해서 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유의해서 볼 만한 것들은 지금 며칠 만에 다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우려할 정도의 뭐 몇백만 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어간다 하더라도 섹터의 확장 또는 다른 섹터까지도 이 수급들이 좀 전이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제가 뭐 나오는 홍보 같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위클리 투자 노트에 나와서 이제 조선주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머니플로에서도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계속 조선주를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뭐 삼성중공업이 소위 말하는 정신 놓고 이제 매수를 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수급들이 가장 활발한 거는 조선 쪽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HSD 엔진 기자재 그리고 성광밴드 네, 여기서 추천 한번 나간 적이 있죠. 그리고 뭐 태광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놓쳤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네, 내가 이번에 뭐 반도체를 놓쳤으면 그래 조선주가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조선주를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조선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태광도 단기간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어갈 거다 했는데 쉬어가는 구간에서 저점 잡고 다시 올라오는 게 있죠. 수급과 함께 좀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호하게 아주 예쁘게 올라오죠. 이런 게 오늘 오전장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초반에 계속 이것저것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포스코 관련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오늘 강세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씀드렸지만 곡물 관련해서 뭐 팜스토리라든가 미래생명자원들, 네, 계속 돌고 도는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준비했다가 사서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대응하지 않고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배전망들을 좀 다시 투자를 해서 새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배전망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전선 관련주들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오전.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주춤한다고 해서 요렇게 가다가 말어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까지도 좀 살펴볼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당연히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참고 견딘 분들이 누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 지금 보면 시장에 조금 미묘한 좀 기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견해에서 좀 보는 거는 자꾸 뭔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라, 뭐 이 큰 걸 사라, 역시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약간 현혹시키는 말들이 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전 시장을 좀 차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도체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후장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보면은 2612 막 이렇게 뭐 감격에 겨운 2600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한 1년 전, 네, 그 지수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자, 1년 전에 여기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해놨는데 1년 전에는 정말로 네, 붕괴가 맞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보이죠. 지금은 저점을 찍고 상승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복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갖고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렸고, 다른 시간 금요일 오후 시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효과라는 거는 네,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아주 치를 떨 정도의 바닥, 네,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금 다 돌파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더 멉니다. 근데 이 과정 구간에서 보면은 공포심을 유발해서 팔면은 외국인들 들어왔고, 또 달려들면 네, 팔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고 참고 견뎌서 지금까지 뭐 적금 붙듯이 삼성전자 만약에 진입을 했으면 지금 플러스 근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도 한번 다시 드립니다. 이때 참는 것과 지금 올라갈 때 참는 그 인내심의 성격이 좀 다를 텐데, 잘 지켜보면 이 1년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요. 앞으로 또 1년, 또 1년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흐름, 방향성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 겁니다. 과정이 지금 이렇게 좀 힘들고 고되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힘이 될 거란 말씀, 격려의 말씀을 감히 한번 좀 드려보고요. 또 셀인메이를 좀 뒤로 하고, 셀인메이는 솔직히 안 나왔죠. 네, 그래서 CPI를 좀 체크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3일, 14일 CPI 발표, 그다음에 FOMC까지 남아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경계를 할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외국인 수급들이 좋고 잘 받쳐주고 있는데 한 6월 8일 또는 6월 12일 요 구간에서 변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안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의 좀 진출입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올라가다 보면 지금 구간을 보면요. 우리가 SG 사태 나오고 나서 과하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기준을 보고 지금 올라온 걸 보면요. 과매수입니다. 뭐 올라온 거 별로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과매수 구간에도 진입을 했어요. 물론 기업의 실적들도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다시 좀 밸류가 좀 맞춰지는 그 구간은 되지만 어쨌든 올라올 때 지금 외국인 수급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올라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걱정에서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 10일 전후의 그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들을 볼 게 좀 계속 죽었다 살았다 나오고 있죠. 지금 다시 살펴볼 섹터들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좀 공교롭게도 오늘 한전 쪽, 네, 한전 쪽으로 해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해서 지금 최근에 바닥을 다시 찍고 올라오는데 수급이 다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늘 한전 쪽으로도 그리고 또 뭐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인 G2파워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면서 원전주들이 조금씩 움직임 나옵니다. 아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네덜란드 관련해서도 또 원전 뉴스 이슈들이 있는데 요 원전 그리고 당연히 금요일 날 잠깐 바람이 불었었죠. 풍력 관련주 뭐 CS 윈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태양광은 당연히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봐야 될 거는 또 네, 대명에너지 이런 SDN 신성 ENG겠죠. 그리고 수소까지도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도 관심 있게 앞으로 뭐 6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 열리잖아요. WWDC. 그래서 이제 MR 헤드셋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은 가칭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 프로라고 해서 이제 뭐 출시를 할 거다 이렇게 다양한 맥 관련해서 애플 관련해서 이 사이트에서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이게 메타의 그 퀘스트 3에 이어서 MR 헤드셋을 이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기계잖아요. 그냥 장비 기계인데 이거를 애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기계 단순한 핸드폰 같은 이 기구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변신을 할 수 있고 그걸로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26조 시장이다, 30조 시장을 열 것이다 하는데 애플은 아마 이 단순한 기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현되는 자기만의 뭔가 OS를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애플의 그 지난 뭐 폰이나 컴퓨터 애플 맥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 네 그런 컨텐츠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OLED 관련한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또 애플향 관련된 LG 관련 LG 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 더구전자 이미 금요일날 반응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 관련 섹터들을 좀 종목들도 한번 흐름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이오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이오 USA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뭐 SK 바사, 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뭐 차바이오, 뭐 바이넥스까지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오면 더 좋겠는데 실적들이 아니어도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뭐 게임 관련해서는 뭐 디아블로 4가 이제 출시돼서 네, 오늘도 관련된 종목이 살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이제 흥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일 날은 뭐 피해 거짓이라는 그런 게임도 또 오프라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임 관련주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또 이스라엘 외무장관 그리고 뭐 오픈AI의 CEO 이렇게 이 외부 인사들이 좀 방한하는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AI 관련 특히 오픈챗 챗GPT 관련해서 오픈AI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 AI라든가 플리토 같은 거 그리고 뭐 네이버까지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하반기 가면 지금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신용 대출 또는 뭐 주담대 금리가 좀 하락된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우리 시장에 이제 돈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은 오버일 것 같아요. 뭐 물론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면 시장 활성화에는 자금이 유입되니까 뭐 긍정적인데 이걸 또 반대로 보면은 가계 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또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요 관련된 섹터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네 그런 오후 시장 다양하게 하반기까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오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다양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다양하면 또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또 추천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좀 볼 텐데 우리 신루니님께서는 오늘 9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9차. 와, 이제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 이후에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제는 익절을 하는 건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2가 되겠습니다. 지금 1월에 한번 추천하셨던 게 요 또 6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상반기 내내 계속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신루닛. 제 닉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루닛과 함께 제가 토마토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루닛은 이제 다음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어디서 추천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서 와, 이런 수익을 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상담을 좀 받았더니 이거 8만 원에 사서 수익 낸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위험한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내가 이 종목을 볼 때 과연 뒤에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그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이미 다 끌어서 이렇게 한 4배 가까운 수익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2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자,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도 10만 원 목표를 했는데 돌파를 했죠. 네, 이거 루닛은 마지막 목표가 드디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12만 원 설정하겠습니다. 12만 원은 정말 이제 기대치를 최대로 끌려서 12만 원까지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네, 지금 그렇다고 12만 원 간다고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2 요것도 마지막 목표가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7천 원. 네, 왜 마지막이라고 제가 할까요? 네, 지금까지 기대감도 충족하면서 올라왔지만 네, 너무 오버슈팅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7,000원까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두 종목은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네, 목표가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뭐 6차 그리고 9차 이러면 이젠 이별해야죠. 예. 자, 다음은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가에서 먼저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현재가에서 저 아래로 네, 한 16,800원 오늘 저가 정도 되죠. 지금 뭐 100개를 산다 그러면 네, 지금 3분의 1, 그다음에 저 17,000원 정도의 3분의 1, 그리고 16,700원, 800원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서 진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네. 대원미디어 먼저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화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1위 업체죠. 네, 컨텐츠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 다양한 이제 종속 회사들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리자드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이 회사가 상반기에는 슬램덩크 효과로 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2분기에 좀 주춤합니다. 이 회사가. 근데 3분기 방학 시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마침 7월 달로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거장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의 그 영화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브리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있고요.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탄탄하고 차트 흐름을 봐도 중기 장기 이평선들 다 거쳐가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으로 시작을 하려는 흐름에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받쳐준다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원고 보내드린 거 기준으로 해서 좀 목표가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하고요. 손절가 16,000원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르니까 이렇게 수시로 또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머니플로우 좀 빨리 땡기든가 해야지. 자,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대원 미디어입니다. 목표가는 500원 더 올리셨습니다. 2만 원. 손절가도 16,000원을 조금 더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업데이트된 가격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신상원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